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강사로 돌아오게 된 장혜든 누리 선생님입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제가 직접 돈 관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경린이입니다. 경린이.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을 보면 10명 중 6명은 이제 경제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실태다라고 할 정도로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경제에 되게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취직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재테크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친구는 아마존에 있는 모든 주식책을 다 사서 읽어볼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기. 저 같은 경우는 핑계였죠. 계속해서 이제 미루는 그런 공부를 안 하다가 마침 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편이에요. 뭔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겁이 나기도 하고 또 태생이 쫄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에 되게 지양하는 편인데 이번에 집 전세 만기가 되는 시점에 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되게 잘 맞는 시장 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짤막짤막하게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기간으로 따지면 1년 정도 좀 넘게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느낀 게 최근에 정말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 10.15 부동산 대책, 이번에도 대출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도 사실 누군가에게 정확히 설명해주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번에 직접 몸소 겪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그래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다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집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이 지역은 왜 가격이 비싸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학생들 수준에서 알고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냥 하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선은 첫째로 이제 작년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강남 쪽 용산구, 강남구 이렇게만 토지거래 허가제에 해당이 되어 있었어요.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내 지역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자 동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나 여기 이사 갈래 하면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 오는구나. 그래? 그럼 이사 오렴. 거기에 직접 거주하는 조건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전역 25개구 전역과 그 다음에 일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수원시는 권성구만 제외된 나머지 팔달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포함이 됐어요. 광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안양시는 동안구, 그 다음에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이렇게가 묶이게 되었습니다. 묶였다는 거는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면은 여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사갈 지역이 과천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집들을 알아보러 다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이 정도 집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다가 약정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신청하기 위해서 나 여기 이 집에 이사 올 거예요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계약서 전에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약정서 금액을 이제 매도인에게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드린다. 5천만 원을 주고 거래에 대해서 아직 계약서를 쓰기 전이니까 요거를 약속합시다 하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집이 더 좋아 보여 해가지고 약정서를 파기한다. 그럼 이 5천만 원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반면에 매도인이 집주인이 이제 이걸 판매하려고 봤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 그래서 이거 안 파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 안 팔게요 라고 했을 때 약정 금액의 2배를 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1억을 저는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정서를 기반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전자계약서 같은 걸로 많이 작성을 해요. 전자로 요새는 다 작성을 하고 거기서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집값의 10% 정도 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해서 집 판매하시는 분한테 매도인에게 전송을 하게 돼요.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1억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중도금이라는 걸 중간에 한번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집값의 몇 퍼센트 뭐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계약금을 1억 냈고 중도금을 2억을 하겠다. 그러면은 2억을 계약 시점과 내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날 중간 시점으로 해가지고 중도금 계산을 합니다. 그럼 2억을 보내게 되면은 이제 3억을 집주인이 받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그 집주인도 그 받은 3억을 가지고 새롭게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한다든지 뭐 거기에 중도금을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도금이 처리된 다음에 이제 이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겠죠. 대출 신청을 한 뒤에 계약에서 이제 잔금을 처리하는 날 그날 이제 나머지 금액을 주게 되면서 서로 거래가 완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해서 뭐 엄청 복잡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결국에는 절차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약정서를 작성하고 토어제를 신청하는 요 과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법무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내려온다면은 우리는 이사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